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해안시대 김석훈입니다. 철새 이동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고병원성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전라북도 정읍지역 하천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전라남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조류에서 집중적으로 발병을 하는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은 대규모로 확산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게 되죠. 고병원성에 전염된 가금류의 경우는 더더욱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역 대책 회의를 갖고 가축 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도는 닭 오리 농가의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 사육 금지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는 특히 지난해보다 약 한 달 반이나 일찍 이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되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키길 바라면서 출발 서해안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백음이 리포터. 네, 피부에 닿는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순간풍속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신안과 진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목포의 기온은 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역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해남과 강진은 15도, 완도는 16도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사 맛집 출발 서해안시대. 수요일에 진행하는 수요 현장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강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진신문의 김철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전력 공급 관련 내용을 준비하셨던데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 사업이 지역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됐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상당히 좀 적자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배전 운영실을 광역화하고 또 일부 시설을 이제 외주화한다는 이런 정책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이렇게 되면은 지역 전력 공급이 조금 안정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2일 저희 한전 배전실 쪽에 따르면 배전 운영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정전이 발생을 하면 전력을 이렇게 신속히 복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한전에서는 최근 이제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이제 배전 운영실을 광역화를 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완도지사와 이렇게 광역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강진지사와 완도지사 하나로 통합하고 양사가 이제 양 지사가 야간 공휴일에 이렇게 출동하는 체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진 한전 배전 운영실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조가 현재 4개 주 8명이 근무 중인데 이게 이제 광역화가 되면 강진 지역은 강진과 이제 완도 2개로 이제 2개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인원도 2인 1조 4명의 절반으로 이렇게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한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근무해서 강진 지리를 좀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도 같은 경우 소음도 많고 지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동을 하게 되면 야간 출동은 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력 선로의 특성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복구 조치가
늦어져서 양쪽 다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피해는 고객들한테 갈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안전한 전력 공급에 좀 차질을 빚을 것도 같네요. 특히 그 완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섬과 섬을 연결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지금 김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광역화 사업으로 배전 운영 방식 자체가 이제 권역 단위로 바뀌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가요? 가장 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다면 완도 같은 게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기 한 50여 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배로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진에서 이렇게 저쪽 섬에 대한 약산면까지 이동하면 1시간 20분이 소요가 되고 또 완도에서 강진 쪽으로 이렇게 출장할 경우에는 또 2시간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이 광역화로 인해서 이제 많이 쓰는 데가 농공단지, 축양장, 양식장, 그리고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갑자기 이런 기상이변으로 요즘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런 정전이 났을 때 이게 저희들 하는 표현으로 총각을 다툰다고 그냥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복구를 해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식장 하시는 분들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요금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근데 이 조치까지 늦어지게 되면 진짜 문제지 않겠냐. 그래서 강진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와도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 근데 이제 전기가 또 거기에다 시설 점검하고 또 다시 전기가 내려 1시간이 걸린다. 근데 만약에 이게 광역화돼서 완도에서 오면 그 시간은 지금 3-4시간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다른 점이 뭘까 완도와의 광역화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또 이거와 또 함께 이제 외주화를 좀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압 정전 복구와 이런 부분들 위탁업체 이제 전부 바뀐다는 내용이 이번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밀선에서 근무를 실제 하고 있는 그 한전의 배전 운영실 직원들 역시 이제 이런 변화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특히나 이제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할 거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오히려 비용 증가를 지금 지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외주화를 주게 되면 이제 외주 업체는 주간에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제 거기에 특고압 변압기가 있답니다. 굉장히 높은 볼트에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는 이제 또 다시 그 배전 운전실 직원이 하다 보면 그 작업의 능률도 떨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 지역에 고압 전기 사용 시설만 26,000번 정도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전 측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객들의 서비스 질을 유지를 하려면 인력이 충원돼도 부족한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 줄어버리면 당연히 위탁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인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위탁업체에 맡겨도 또 다시 또 출동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지출은 또 배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광역화 추진하는 거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갈대축제 얘기해보죠. 지난 주말에 강진에서 이제 갈대축제가 열렸는데 호평 속에 잘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라고요? 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제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제 파악되는 게 보면 한 15만 정도가 와서 이제 가을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하루가 짧은 9일간의 축제 기간이었는데 총 방문객은 14만 7,688명으로 작년보다 한 33%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입점한 지역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니까 이제 소상공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난 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음식관이 작년에 1억 3천 정도였는데 올해 2억 9천 그리고 농산물이
작년에 2천만 원 정도인데 4,800만 원 정도. 노을장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에서 3,600만 원으로 이게 2배 이상 크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축제장에 그저 입점한 업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강진읍 시가지의 상권도 모처럼 좀 활기를 띠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강진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강진 골목 상권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고 뭐 각각 라이브 커머스 행사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상당히 강진읍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박이나 택시,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주말에는 방이 없어서 상당히 혼이 났다는 뭐 그런 말도 들리고요. 네, 올해 이렇게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이제 갈대축제라는 게 조금 자연 그대로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오셔서 자연 그대로 축제를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많이 즐겁고 또 저희도 올해 대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일회용품 안 쓰기. 강진도 이번 축제 때 일회용품 안 쓰고 다용기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오신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동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호남 축제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면 관광객들이 강진만 갈대밭을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걸 내년에는 조금 더 질적으로 더 좋은 양적으로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강진의 대표 축제 형태로 지금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다들 어려우신데 또 수익이 좀 되고 이렇게 바로 돈으로 좀 연결됐으면 그런 바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강진의 양대 축제가 이제 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이제 시청자 축제 이제 잘 치르고 있고 지금까지 뭐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갈대 축제도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 얘기하다 보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저 강진사랑 상품권 역시 그 지역 경제에 큰 그 순환으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이던데 이 점도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강진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더 지역의 파급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진사랑 상품권을 추석 명절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군에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석에 강진사랑 상품권을 15% 할인을 하고 기존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결과 이번 기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6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게 평상시 10% 할인하고 구매 한도가 70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크게 늘렸는데 그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달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늘었고요.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 거의 20억에 가깝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 총 3배의 증가하는 실적이 나타났고요. 9월 한 달간입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은 65억 1,200만 원 나타났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강진사랑 상품권을 해가지고 명절 대비 이렇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상당히 이끌어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품권 판매와 이런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강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값 여행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렇게 강진사랑 상품권과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하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또 취약계층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선정된 데가 강진 성전면의 복지회관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향후분들이 다 그 전남도나 각 지자체에다 지금 도 고향사랑 기금을 이렇게 뭐 지원을 하시고 그 이렇게
내고 계신데 예. 거기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난 18일 그 대상자로 이제 상전면 복지회관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빨래방을 이제 취약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동 빨래방을 좀 운영을 해라. 네. 그래서 공동 빨래방 사업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이제 대형 세탁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진군과 사업비 3천만 원을 각각 50%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상전면 복지회관에 이제 전기를 끌어온 전기 승합공사를 해야 되고 내부 리모델링, 산업용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강진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1호 기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클린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내년부터 복지회관에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에어컨 교체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고향사랑 기금 사업이 지역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 분들은 진짜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네.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세탁류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 세탁 적은 그런 작은 그런 세탁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이불 빨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네,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빨래방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강지신문의 김철 기자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시민 플러스 공감.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6분이고요. 시민 플러스 공감입니다. 최근 나주 출신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3자 변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를 향해서 피해자들의 뜻과 무관한 그런 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의 김정은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혹여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나주 출신이신 이제 양금당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 끝에 2018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3자 변제안은 이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3자 변제안으로 사실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에게는 완벽한 면죄부를 주고 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거꾸로 가해자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일본제철 여기에서 이제 그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예전에 이제 한일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그 지원을 받은 금액, 배상을 받은 금액으로 포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제 발전에 좀 썼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지금 대신 내주는 네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제3자 변제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죠? 예. 네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그러면 최근까지도 이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던 분이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피해 배상을 수용을 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1924년생이시고요. 네, 올해 예. 100세이십니다. 긴 세월을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기 위해 싸워오셨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향해서 정부가 일본 눈치나 보고 일본과 짝짝꿍이나 하고 있다고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해 하시면서 거부해 오셨기에 예. 이번 가족들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이 할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어르신의 큰아들이신 이창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형제 중 일부가
최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과 접촉을 하여 제3자 변제안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을 알고 형제들을 좀 설득하려던 중에 변제안 수령이라는 기사를 접했다고 합니다. 네.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노안과 선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네. 큰아드님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관련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동의를 했다 하고 밝힌 걸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네, 예. 지금 노안으로 입원해 계신 상황인데 아버지가 직접 일제 피해자 지원재단에 동의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아드님의 생각이십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정부에 동의를 했다는 것,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뭔가 네. 잘못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요. 제3자 변제안을 지금 수용한 걸로 보도가 된 이 양금덕 할머니 96살이죠. 이 할머니 또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금 수용안이 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양 할머니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저희가 양금덕 할머니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도 하신데요. 예, 예. 초등학교 6학년에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일본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과 싸워온 지 올해로 32년째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못 받는다. 돈이라면 진작 포기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지난해 5월부터 이제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셨고 치매 판정을 받은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로 1년째 지금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예.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신규선 이사장이 광주를 방문해 양금덕 할머니의 가족 측과 접촉을 갖고 제3자 변제안에 합의키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민모임 측에서 가족 측에 그동안에 할머니께서 지켜온 유지해 오신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좀 거듭 당부드렸는데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과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 세 단체들이 최근에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 강행을 당장 멈추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생존 당사자들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지금 생존자는 이분 지금 두 분뿐이죠. 지난해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될 당시에는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기준으로 예. 세 건의 원고 15명이 대상이었고 그 중에 이제 변제안을 반대해왔던 생존 피해자가 이제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족분들이 예. 계시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서 그동안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사건 9건에 대해서 대부분 승소 판결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원고들의 정부 해법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원고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리고 또 유족분들조차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제3자 반 적용 대상, 정부는 이 제3자 변제안 적용 대상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또 정부의 재원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향후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82여 건이 진행 중이고 원고가 한 1,200명 된다는 그런 자료 내용도 있네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김정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출발! 하얀 시대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기념해서 청소년 작가교실과 김대중 독서교실을 신설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독서 인문교육팀의 이성래 장학건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낳은 전남은 지역마다 문학관이 있고 걸출한 작가가 상주하고 있는 등 독서를 통해 문학을 꽃피우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대학 및 문학관을 초, 중, 고 학교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 토론, 글쓰기 활동을 하고 이를 다양한 진로와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독서교실은 평화를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독서 인문교육 특화교실로서 독서와 토론이 중점이 되는 독서 인문 수업교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작가교실은 공생의 가치를 이야기한 한강 작가의 시대정신과 지역 인문 특화를 연계한 독서와 글쓰기 중심 교육과정 운영교실입니다. 오는 25년에 목포, 순천, 장흥에서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을 시범 운영하며 2026년에는 전라남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남 독서인문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안원군이 김장철을 맞아서 이달 말까지 지역의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서 현시대 내일 뵙겠습니다.